네, 과연 연말 연시를 겹치면서 알트 시즌의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일단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90 근처까지 치솟았던 알트 시즌 인덱스가 60 중반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73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알트 시즌에 접어들어서 여기서 지금 와리가리 치고 있다. 다지기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 이 흐름 자체가 연말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조금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4시간 동안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알트 테마 중에 하나를 꼽자라면 RWA, 실물자산 토큰화 테마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지금 24시간 동안의 흐름인데, 체인링크 주간 흐름을 봐도 상당히 훌륭했고, 눈에 띄는 것도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24시간의 기준으로 보나 일주일 기준으로 보나 온도 파이낸스가 역사적인 2달러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블랙록의 연관 종목으로서 상당히 임팩트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에서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내게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또 더 안기는 부분이고, 지금 이미 엄청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향유하는 구간이고, 지금 어설프게 잘 모르고 블랙록 연관이라는데 라는 거를 올타임 하이 찍었는데 들어가는 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건강한 투자 스탠스는 아닌 것 같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정 왔을 때 그때 조금 염두에 두시고 흐름을 좀 관찰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체인링크가 이렇게 RWA 대장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어쨌든 이번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머지 코인들도 이끌어주는 그런 모멘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그레이스케일에서 기관 대상으로 신탁 상품 오픈했다라는 소식을 또 더했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 상황이고, 사실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는 이미 체인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1% 미만이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체인링크까지 이미 거대한 세력급 자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체인링크가 주목받는 종목이었다 이미.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약세장을 거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시세가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번 체인링크의 반등을 또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이번 주에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체인링크, 에이브를 대거 매수를 했죠. 특히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 매수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실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얘들은 지금 뭘 생각했기 때문에, 뭐를 바라봤기 때문에 체인링크와 에이브를 선택을 한 것일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석가 알리, 온도 파이낸스 얘기하고 있어요. 온도 파이낸스 고래들이 96시간 동안 2100만 달러 이상의 온도를 매집했다. 블랙록 연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첫 번째 토큰화 펀드 비들이 지난 3월에 런칭을 했는데, 이때 7개 기관 투자자, 초기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이 온도 파이낸스. 그래서 온도는 블랙록과의 연관성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그때부터 살펴봤었는데, 이제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름 의미 있는 아주 빡센 퍼포먼스를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여요. 역사적으로 거래량이 급등할 때마다 조정, 그리고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 조심해.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빡세게 거래량이 붙어서 폭등을 한 거기 때문에 또 거래량 빠지면서 가격도 급락세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조정과 급등의 반복, 요걸 또 잘 대처해야 되니까 조심해라.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지금 수익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조금 수익 잘하고, 지금 어설프게 올라타지 마. 역사적인 고점이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항상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이 조정 리스크가 또 크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나 싶습니다. 워낙 괜찮은 또 선수 후보군들도 많은데 떠난 기차에 너무 뒤늦게 평소에 관심 없다가 뒤늦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건전한 투자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잘못 몸에 배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그런 엉뚱한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경험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차분하게 곱씹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플 XRP 레저 XRP가 대장급으로서 이제 화려하게 분류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디파이로서 디파이 테마에서도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에서도 대장급의 역할을 XRP가 해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는 최근 1년 동안 메타코를 비롯한 커스터디 기업들, 잘 나가는 커스터디 기업들을 그냥 현금 몰빵으로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규제 이슈가 다 정리가 된 그런 커스터디 기업들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미래 먹거리로서에 대한 어떤 시장 리딩을 위한 준비,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 관리 솔루션으로서의 우위 확보,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뉴욕 금융당국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XRP 레저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부분이고, XRP 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우선 출시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또 쭉쭉 뻗어나가면서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질 때 XRP 레저는 이제 사실상 이더리움과 비슷한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발전, 개발돼 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아닌가. XRP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또 엘리시아가 XRP 레저 기반으로 미국 국채를 또 18일에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XRP 레저 기반으로는 첫 번째 미국 국채 토큰화 상품이 되는 거고, 미국 국채 토큰화, 실물자산 토큰화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XRP 레저 위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이다 라는 게 또 의미 포인트 지점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과 실물 자산의 연계성과 관련해서 XRP 레저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막 시작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직 소송 리스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지불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같은 XRP 레저 중심의 리플랩스의 혁신이라는 게,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빡세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XRP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2.44달러 주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정적인 지지, 다시 말해서 2.5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지가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재밌어요. 왼쪽과 오른쪽 분석 둘 다 올해 7월 20일, 오른쪽은 올해 7월 17일에 올라온 거거든요. 올해 7월 20일에 한 분석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2018년 9월에 XRP를 샀으면 오늘도 XRP를 $10,000어치 샀으면은 오늘도 당신은 $10,000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XRP 가격이 야 이거 이럴 거면 투자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죠. 야, XRP 의미 없어, 투자하지 마,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점에서 또 다른 분석가는 XRP 역사적인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 진짜 수년 동안에 걸친, 무려 7년 동안 이어진 강세 페넌트, 7년짜리 강세 페넌트가 암호화폐 역사상 없었잖아요. 그래서 XRP가 지금 처음 보여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릭 브레이크아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아마도 엄청난 돌파를, 크립토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돌파를 보게 될 거야. 같은 시기에 같은 차트를 놓고 이렇게도
다르게 바라봤다라는 거. 결국에는 오른쪽 분석가가 승리를 했겠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차트라는 게 그만큼 바라보기도 어렵고 바라보기 나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냐, 누구 말도 믿어서 안 되죠. 그냥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후보군으로 삼는 재료들일 뿐이지, 이거 누구를 믿어야 돼 라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거기서부터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어떤 거를 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가, 그래야지 내 판단 기준이 나오고, 그래야지 투자라는 엄청난 액션을 단행할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남 탓 안 하게 되고, 뭐 이거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 후회할 거잖아요. 그럼 이 분석가를 탓해야 되나? 자기 탓이죠 뭐.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가장 한심한 거는 이런 거 그냥 팔랑귀를 가지고 별다른 리서치 없이 달려들었다가 패닉셀 하면서 후회하고 욕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경우가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죠, 주변에. 되게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뭐 암호화폐가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공부 없이, 준비 없이, 내 기준점 없이 달려들었다가는 거의 대부분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수익화를 얻을 수도 있지만 뭐 대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치를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차트를 바라보고 여러 분석가들,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관점을 만드는 과정이자 재료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이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강세장을 앞둔 상황에서, 강세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크 디펜더, 아마도 내일 정도까지 XRP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불플래그에 남은 공간이 얼마 안 된다. 지금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방향성 나올 거란 얘기를. 근데 막상 내일 정도까지라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살짝 좀 약간 꿈틀거리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래보다는 조금 위쪽 같잖아요. 그래서 저항선은 2.42달러, 2.52달러, 2.72달러, 그리고 5.85달러가 될 것이고, 지지라인은 2.29달러, 2.24달러, 2.1달러, 그리고 2.02달러. 사실 조금 더 후퇴를 하더라도 귀여운 수준, 2달러 위라면 귀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2.7달러 뚫어주고 나면은 진짜 이제 역사적인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 5.85달러, 뭐 이 정도 기대감을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가 좋아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센티멘트는 XRP 고래들의 전폭적인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억 개를 가진 고래들이 최근 7일 동안 5억 9천만 개를 추가 매수했다. 12억 9천만 달러 규모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 보유량이 89억 개가 넘어. 시장의 매도 압력을 낮추는 효과,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래들이 이런 전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움직임이 뭐 XRP 3달러를 목표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차팅 가이, XRP는 마침내 돌파했고 정확히 2017년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내년 1월까지 8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몇 달 동안 조정을 거친 뒤에 내년 가을쯤 26달러가 예상된다. 이렇게 전폭적인 얘기를 합니다. 빵 하고 8달러 찍고 한 5달러, 4, 5달러 주변까지 다시 리테스트하고 그리고 갈 거란 얘기를, 이때 좀 엄청 지루하고 다들 이때 또 그럴 거예요. XRP 끝났다, 죽었다, 이 정도만 해도 잘 갔다 막 이러면서, 물론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8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2달러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2달러 중반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3, 4달러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충분히 지금 강세장의 초입이라고 과거 패턴에 따라서 상정을 한다라면 충분히 현실화 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표 타겟 지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그라 크립토, 나의 투자 전략은 이렇다. 퍼센티지 기반 매도로 나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한다.
특정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총 보유량의 10%씩 순차적으로 매도한다. XRP가 27달러에서 33달러 범위에 도달하면 남은 물량은 홀딩할 것이다. 사실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가격이 오면 저는 좀 크게 덜어내요. 매도 10% 이상을 순차적으로 매도하면서 조금 더 빠지면은 그때 조금 더 매수하고 뭐 이런 식의 롤링업을 하고 있는데, 에그라 크립토 같은 이런 맥시멀리스트로 분류되는 사람도 막연하게 홀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롤링업 시키면서 수익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물론 이 사람은 수익화가 된 거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건 아니고 그걸 또 투자한대요. 뭐 다른 알트가 됐는지 뭐 XRP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우리가 막연하게 사놓으면 오르겠지라는 그런 스탠스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설정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키블 크립토, 알트 시즌은 이미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진짜 재미는 12월 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금 앞선 영상에서도 우리가 바네크의 내년 전망을 짚어봤고, 비슷하게 나오는 게 내년 1분기 어느 시점에 중간 정점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은 뭐 다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중간 정리를 하든 수익화를 하고, 또 조정 기간이 또 분명히 올 거니까 상승만 하는 시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분명히 또 올 거고, 그게 뭐 한두 달이 될지 서너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 차원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뭐 1분기 중반이라고 해봤자 이제 두세 달이에요. 벌써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중반에서 이제 말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다가는, 기대를 하고 막연하게 있으면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속 더 막연하게 더 오를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더 빠지겠어? 그럴 때 한 방 크게 조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멍 때리는 태도를 조금 우리는 지양하자, 뭐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퍼포먼스인데 항상 재밌는 게 반감기가 있는 해와 반감기 다음 해는 엄청난 상승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세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있는 해와 내년까지 이제 강세, 이때 이제 또 약세.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반감기 다음 해까지 강세, 그리고 약세. 반감기 다음 해까지 강세, 그리고 약세. 물론 퍼센티지 비율은 다르고, 올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퍼센티지 숫자는 조금 더 낮을 것 같아요. 변동성의 완화 측면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강세장의 한 중간에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매수해서 막연하게 패닉셀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그래서 지금 아직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대응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좀 늦었죠.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는 끝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거를 했었을 때가 뭐 9월, 10월 이때였으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강세장의 어떤 기대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대응하고 나의 전략과 기준점을 잘 세팅해 놓는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지, 투자 시장에서 뭐 큰 멘탈 쇼크 없이 내가 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간단치 않은 시장이고, 최근 한 달 반 정도 시간은 트럼프 임팩트로 인해서 사실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어느 순간에는 진짜 기가 막히게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잖아요. 그때 이제 많이 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조금 미리미리 보수적으로 준비하자, 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곱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